가수 김종국이나 개그맨 이승윤 같은 엄청난 근육맨들이 통풍을 앓고 있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통풍은 단백질 보충제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했기 때문이라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아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근육을 키우려고 하는 젊은 남성들이 왜 통풍에 잘 걸리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 보충제에 관한 틀린 정보를 바로잡고 근육을 늘리려는 젊은 층들에게 통풍이 잘 생기는 주요 요인을 확인해서 이들이 통풍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먼저 퓨린과 요산, 그리고 통풍과의 관계를 간단히 살펴보고 상당수의 의사들조차도 혼동하고 있는 단백질과 퓨린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단백질과 핵산 성분인 퓨린이 어떻게 다른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육을 키우려는 사람들이 통풍에 쉽게 걸리는 요인을 5가지 측면에서 정리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퓨린과 요산, 통풍과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퓨린은 요산의 원료가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요산이 지나치게 많으면 통풍을 유발합니다. 그럼 퓨린과 요산, 그리고 통풍에 대해 각각 살펴볼까요? 퓨린은 세포핵의 구성 성분으로 살아있는 모든 세포는 핵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디서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아주 흔하디 흔한 물질입니다. 음식으로 섭취하거나 인체 내 살아있는 세포가 사멸하면 퓨린이 생성되며 여러 단계의 변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요산이 생성되므로 퓨린은 요산의 원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퓨린은 핵산의 구성 요소이며 단백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성분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산은 퓨린으로부터 생성되며 인체 내에서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을 없애는 강력한 항산화제의 역할을 합니다. 요산은 부족해도 문제를 일으키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통풍을 유발하게 됩니다. 통풍은 인체 내에서 지나치게 많은 양의 요산이 생성되거나 생성된 요산이 콩팥을 통해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실제로는 요산 생성이 많을 때보다 콩팥으로부터 요산 배출이 잘 되지 않아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설사 퓨린을 과다 섭취하더라도 요산 배출만 원활하면 통풍에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통풍을 유발한다는 것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과도한 단백질 보충제의 섭취가 통풍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전에 먼저 단백질 보충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단백질 보충제에는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원료로 한 제품도 있지만 근육을 키우는 데는 대부분 우유에서 추출된 유청 단백질이 사용됩니다. 유청 단백질이란 우유에서 고형 성분인 치즈를 추출하고 남은 액체 성분에서 단백질만을 분리 농축하여 함량을 높인 가공식품을 가리킵니다. 유청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흡수가 아주 빠르며 근육 생성에 가장 유리하므로 보디빌더들은 거의 대부분 유청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통풍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된 가수 김종국이나 나는 자연인이다에 출연하는 이승윤 모두 당연히 유청 단백질을 섭취했을 것입니다. 정말 유청 단백질이 통풍을 유발할까요? 단백질 보충제가 직접 통풍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특히 유청 단백질은 요산을 만드는 퓨린이 들어있지 않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자체로는 요산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한 후 통풍이 생겼다는 말은 맞지 않으며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단백질 보충제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콩팥 기능을 떨어뜨리고 요산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만들어 통풍을 유발하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퓨린을 단백질의 일종이라고 하며
어떤 의사는 심지어 퓨린을 아미노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가 너무나 널리 퍼져 있어 통풍 환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치유에 심각한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요산의 원료가 되어 통풍을 일으키는 퓨린이 어떤 성분인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퓨린은 인체 세포의 핵을 구성하는 핵산 성분입니다. 그럼 단백질과 핵산이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 가장 많은 성분은 수분이며 그 다음으로는 단백질입니다. 수분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양소이며 인체 조직의 성장, 유지 및 재생에 필요하고 근육 등의 조직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 중 하나입니다. 단백질 다음으로는 지방, 그리고 네 번째로 미네랄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 많은 성분이 퓨린이 속한 핵산입니다. 퓨린은 핵산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중 하나입니다. 그럼 단백질과 핵산을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단백질이 지방이나 탄수화물과 가장 큰 차이점은 질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질소를 처리하기 위해 단백질이 대사되면 질소 화합물을 만들어 배설하게 되는데 질소 화합물은 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콩팥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핵산은 단백질과 유사하게 질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어떤 핵산 성분은 인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단백질은 인체의 주요 구성 요소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도 하며 탄수화물과 동일한 1g당 4kcal의 열량을 냅니다. 반면 핵산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핵산의 일종인 퓨린도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퓨린으로부터 만들어진 요산도 열량을 내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사는 퓨린이 단백질이 아닌 아미노산의 한 종류라는 황당한 말을 하기도 하더군요.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기본으로 해서 유전자 정보를 만드는 DNA와 단백질 합성을 도와주는 RNA가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은 인체 조직의 성장, 유지, 재생에 필요하며 수분을 제외하고 인체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영양소입니다. 반면 핵산은 인체 조직을 구성하지 않으며 세포에게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단백질은 요소로 분해되어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항산화제로 작용하는 요산과 달리 요소는 단순한 폐기물이며 몸에 유지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부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 핵산을 구성하는 한 성분인 퓨린이 분해되면 요산이 되며 우리 몸에 중요한 항산화제로 작용합니다. 이렇듯 단백질과 핵산의 일종인 퓨린은 비슷한 듯 하지만 아주 다른 특성을 가진 완전히 상이한 성분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핵산의 일종인 퓨린은 단백질은 물론 단백질의 구성 요소인 아미노산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혀 다른 성분입니다. 앞으로 통풍에 관련된 유튜브를 시청할 때 퓨린이 단백질이라는 말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근육을 만들기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왜 통풍과 관련이 없는지, 그리고 근육을 만들고자 애쓰는 사람이 실제로 어떤 요인으로 인해 통풍을 앓게 되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백질은 암모니아 같은 독성 물질로 분해되며 다시 암모니아는 요소라는 성분으로 변환되어 콩팥으로 배출됩니다.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암모니아나 요소와 같은 독성 성분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콩팥에 부담을 주게 되고 결국 콩팥의 기능이 감소하면서 요산 배출이 잘 되지 않아 혈중 요산 수치가 상승하며 통풍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직접 요산을 만들지는 않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콩팥의 기능을 저하시켜 간접적으로 통풍을 유발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유청 단백질은 강력한 산성 물질인데 다량으로 섭취하면 혈액이 산성 쪽으로 움직이게 되며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뼈나 치아에서 칼슘이 빠져나오게 되고 칼슘을 핵으로 해서 요산결정이 생성되면서 통풍 발작을 잘 일으키게 됩니다. 근육이 손상되었다가 회복되는 과정을 반복해서 거쳐야 근육량이 증가합니다. 운동으로 인해 근육이 손상되면 사멸된 세포 속 핵을 구성하는 성분인 퓨린이 유출되면서 요산이 다량 생성됩니다. 근육이 손상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요산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가 없고 통풍의 발생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퓨린이 많이 든 음식을 먹는 것보다 과격한 운동이 요산 수치를 훨씬 더 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젖산은 운동으로 인해 생기는 피로 물질입니다. 젖산은 곧바로 요산 수치를 올리므로 통풍의 발병 가능성이 급증합니다. 적당한 운동은 젖산을 많이 생성하지는 않지만 근육을 단기간에 많이 만들려는 젊은이들은 운동을 심하게 하게 되고 젖산 생성이 폭증하면서 통풍을 쉽게 일으키는 몸이 됩니다. 운동 중 부상을 입게 되면 요산 생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상처를 입은 부위의 세포가 손상되어 퓨린이 유출되고 요산 수치가 증가하면 통풍 발병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과도한 부하가 걸리지 않으면 근육이 잘 생성되지 않으므로 무리를 많이 하는 보디빌더들은 부상의 위험성이 크며 부상을 당할 경우 통풍의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운동 중에 손실된 수분과 미네랄을 보충하기 위해 물이 아닌 스포츠 음료를 마실 경우 통풍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특히 단맛을 내는 당 성분, 그 중에서도 과당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면 바로 요산이 증가합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여러 요인으로 인해 근육을 만들거나 유지하려는 보디빌더들은 통풍의 위험성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됩니다. 비록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고 있더라도 이상의 5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근육 운동을 할 경우 통풍의 위험성은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요산은 핵산을 구성하는 퓨린으로부터 생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요산은 통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과 핵산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성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핵산의 일종인 퓨린을 단백질이라 말하고 있는데 완전히 틀린 정보입니다. 단백질은 퓨린과 무관하므로 단백질 보충제가 통풍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만 단백질 보충제를 과도하게 복용하여 콩팥 기능이 저하될 경우 요산 배출이 잘 되지 않아 통풍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통풍의 비밀을 알려주는 헬스 플러스입니다. 이상으로 단백질 보충제와 통풍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주제로 한 6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강의에 관한 내용은 통풍 전용 웹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시간이 있으면 방문하셔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더보기란에 다시 적어 놓겠습니다. 헬스 플러스는 여러분의 자연 치유력 회복에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